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부모의 신분이 누군지 알려져 있고 당시에 이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한 것들이 드러나서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전화해서 물었다는 자체가 그게 단순한 문의를 넘어서 청탁 압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필요한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끌어내리기 말씀하신 위한 거죠?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 말이 딱 떠오릅니다. 덮어 씌우기가 좀 성공하려고 하고 있구나. 민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민원 창구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은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간 겁니다. 정 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신문과 뉴스를 보니까 아주 중심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 신임 이낙연 대표도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두 분이 총리나 당대표가 사과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추 장관이 이 현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었죠. 여당과 야당의 법률위원회를 맡고 있는 두 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 부위원장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변호인 맡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네, 지금 아마 고발이 여러 됐죠. 아들도 고발이 됐고 예. 장관도 고발됐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추미애 장관 아들. 아들 쪽에 변호인을 맡고 계신 거군요. 변호인 선임 과정 이런 것은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물어봐도 돼요? 예, 아들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관여한 건 아니고요. 예.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참여하게 됐어요. 예. 근데 기존에 이제 변호인들이 있었고, 예. 근데 그 아마 이제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기존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한 두 번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이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 아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팩트 체크만 위주로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직접 그 아들은 잘 모르고요. 추미애 장관은 뭐 제가 당대표 할 때 예. 상근 부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어서 뭐 직접 전화온 건 아니고 장관님이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직접 맡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너무 또 변호 위주로 나가면 또 제대로 얘기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 변호인을 맡으면서 봤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얘기들하고 내가 이렇게 변호인을 맡아서 들여다본 거하고 이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예. 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밖이라기보다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예. 때하고 직접 어쨌든 저도 뭐 장관님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밖에서는 모든 언론들이 굉장히 뭐 누가 전화를 했느냐, 언제 전화했느냐, 심지어 뭐 어떤 방식으로 핸드폰으로 했냐, 일반 전화를 했느냐, 누구한테 했느냐,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모든 언론들이 그거에 붙여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기억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보면 2017년 6월이 막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직후예요. 그 당대표 그 당시에 당대표였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이제 대선 마무리도 지어야 되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어찌 보면 그 선거 이렇게 선대위 해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이제 문제들이 뭐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바뀌고 심지어 그때 국방부 장관은 전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추미애 장관도 보면 뭐 이거 그때 이건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다른 게 좀 짧게. 네, 어떤 어쨌든 게 가장 다르더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르다기보다는 예.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기억이 정확하지 예, 않다. 전화 언제 그다음에 예.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확실하지 않은 기억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방어하는 쪽에서도 이걸 제대로 해명하자니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 뭐 대부분 언론이 이제 뭐 전화를 했다 이러다 확인을 저한테 많이 구하는데 예. 실제로 물어보면 확인이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논란이 갈수록 이렇게 커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비해서 해명은 좀 못 따라가는 듯한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해명을 처음에는 이제 아니다 없다 이러다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해명이 못 따라가는 거죠. 애당초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해명은 변호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럼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어떤 해명을 해오셨거든요. 추 장관께서. 그러다 보니까 해명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줄었죠. 이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애당초에 추 장관께서 그렇게 국민께 만약에 비춰졌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질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이게 논란이 더 커졌다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 논란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사후적으로 그 법령상 정당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이 어떤 재판의 과정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이 다른 병사에 비춰볼 때 다르게 취급이 됐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률적으로 법령상 보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예. 접근하는데 그래서 재판에서 할 일이고 지금 뭐 장관 신분이지만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윤리관에 따르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공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병사들에 비춰볼 때 그 아들에 대한 그 군에서의 취급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했느냐?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리했다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법보다는 어떤 윤리 문제 그리고 공정성 문제 이걸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사실은 말씀인가요? 거기서 접근했으면 추 예. 장관께서 일찍 사과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까지 논란이 확대되어 왔고 지금에야 살펴보면 규정상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 나중에 좀 말씀 올리겠지만 그런데 형은택 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잘못한 거 없고 규정에 어긋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아마 굉장히 바쁘고 본인 스스로도 보면 오히려 아들 문제는 잘 못 챙겼는데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더 많고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집으로 왕진을 왔느냐 안 왔느니 그 사례도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이제 붕대가 집에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의사가 왔다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최근에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21일 날 그 실밥복부대 2차 합평 갔을 때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다가 개인적인 병원 안 가고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붕대를 감은 거예요. 예. 그거를 추미애 장관은 왕진 왔다 갔다 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그런 왕진 온 게 위법 아니냐 논란이 됐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다 보니까 아들 문제를 잘 못 챙겼던 게 오히려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물론 아들 변호인이지만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냐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이제 윤리 문제, 공정성 문제 얘기하는데 혹시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아마 이제 월요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이 예정돼 있어요. 예. 아마 많은 다른 장관님들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질문이 아마 다 추미애 장관한테 집중될 것 같고 국방이든 뭐 법사위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본다 그러면 아마 좀 뭐 요관 표명이라든지 이런 예.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네. 사과를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정의 문제라든지 절차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오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이제 육군에서 장교 생활을 했고 저도 공군에서 장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카투사라는 특수성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뭐 카투사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 내부에 있던 분들의 뭐 제보도 많이 듣고 있고 얘기 듣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많이 갔다 오잖아요. 예. 육군을 대부분 가고 공군이나 뭐 해군을 조금 가는데 그렇게 휴가라든지 절차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 카투사가 그렇죠. 그다음에 서류도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보통은 제가 내부 제보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청원휴가 가거든요. 예. 3박 4일, 4박 5일 가는데 갔다 오면은 이제 사망 진단 상승 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없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에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어떤 그 휴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는 하지만 카투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휴가 관리는 좀 느슨했더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관리는 대부분 카투사라는 게 소속 신분은 우리나라 육군이 맞아요. 예. 하지만 이제 업무는 어찌 보면 미군에 가서 보는 미군에 거거든요. 배속돼 그렇죠. 있으니까. 배속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카투사는 부사관과 사병만 카투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 군복을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부사관도 미군 군복을 입어요. 예. 장교부터는 카투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한국 지원단이죠, 군복 그냥. 그렇죠. 예. 지원단에서 한국 군복을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군복 논란이 있던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카투사를 약간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내부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이 좀 정리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수사는 남아 있죠. 수사는 절차는 끝나야 되는 건데 이제 국민적 지탄의 수위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미군 규정, 육군 규정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군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한국군 규정 갖고 행정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수장관의 아들이 나 그 카투사 규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이거 적용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 문제는 이제 변호사님 신분이시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한국군 규정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재량행위 범위 내라면 그 남들보다 이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많은 혜택을 받다면 이게 특혜거든요. 이번 문제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 장관께서 이 부분 분명히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 예. 이거 없이 법에 의해서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아주 그 유력한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요. 현근택 부위원장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계속된 증언들이 좀 나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지원단장을 했다는 대령 증언도 있고 또 뭐 다른 증언도 있는데 일단 추미애 장관 쪽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분들의 얘기는 대체로 정리를 해보면 청탁이 있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청탁은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례 이런 경우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됩니까?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요, 이제 그 김영란법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은 이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부대 배치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위법한 청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위법한 거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만 알아봐 주세요. 문의한다든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위법한 게 되려면 뭔가 대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아까 여러 가지 규정을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게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면 이게 부정청탁이거든요. 근데 병영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위반해서 뭔가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 자체가 이제 부정청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청탁이든 부탁이든 그것이 상대방한테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예.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예.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좀 있어요.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요.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생각해 보면 아니 시작한 지가 꽤 됐다고 하는데 그걸 빨리 발표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고 국민들도 이게 뭐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구나 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발표를 빨리 안 해요. 그게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수사가 거의 정리가 됐는데도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그저께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나와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수사 다 했는데 이게 막 슬슬 뭐 의혹이 막 커지고 뭐 이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시각도 비치더라고요.
저는 뭐 법률가 입장에서 뭐 검찰의 어떤 의도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뭐 수사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서류를 내서 휴가를 받았느냐. 예. 그러니까 진단서라는 게 이게 결국은 진짜냐 가짜냐.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위기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탈영이냐 아니냐. 쉽게 예. 얘기하면 군무 이탈. 예. 그러니까 휴가 명령 없이 안 들어왔다. 두 개 확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간단하죠. 그러니까 진단서 제출한 것과 병원에 있는 게 맞는지만 보면 되고, 그다음에 휴가 명령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것만 예.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법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권남용 부분. 그거는 아마 이제 본인에 대한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러니까 거죠. 예, 그 부분도 검찰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수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직권남용이 되려면 자기 형식적인 권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당 대표가 휴가를 인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직권남용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방부 장관은 그 밑에 부대를 지휘해요. 그러다 보면은 간접적으로라도 휴가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한테 부탁해서 국방부 장관이 뭐 사유가 안 되는데 휴가 보내라. 이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은 직권남용이 되고 뭐 추미애 만약에 대표는 뭐 공범이 되든지 말든지 예. 할 텐데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직권남용은 제가 보기에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윤기찬 부위원장 시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검찰도 좀 힘든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이제 고발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용법 위주예요. 뭐 위계에 의한 기피, 군무이탈, 그다음에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그 좁게만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더 확장하면 김영란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좁게만 보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뭐 제가 볼 때 위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이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권남용도 검토해야 되죠. 그다음 김영란법 위반도 검토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렸던 것이고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검찰을 믿지만 예. 추미애 장관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예. 조금 짧게 추가하면요. 지금 수사 대상인 분들 중에 현역 군인들이 꽤 있어요. 예. 또 원래 현역 군인의 수사는 군 헌병대나 군 검찰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이 하는데 이분들이 민간 검찰에 나와서 수사를 받으려면 안에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한다. 그것도 좀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제 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현근택 부위원장은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맡고 계시니까 그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정치 패널 쭉 하셨으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그동안의 야당에서는 뭐 특임검사 국정조사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요? 저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정치적 공세라고 비춰지는 그런 강도의 공세를 하면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수사 관련해서는 특임검사 또는 특임검사 불가능하다면 특수수사단 또는 수사본부를 꾸려서 철저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사회 특권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어필하는 방법이고요. 수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적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철저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령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책임이 없다 이런 공직윤리관을 비춰주면 안 되고 그동안에 내가 사실과 다르게 말했던 부분 왜 그랬는지 하고 사실은 이렇다 여기까지 알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만약에 카투사병이나 일반 병들에 대한 특혜 전수조사까지 가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치권도 좋고 국민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생각하시는 해법은요? 제가 보기에 뭐 특임 검사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검사 비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뭐 수사는 지금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뭐 구군 양주병원이나 서울 삼성병원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도 있고 국방부 민원실도 압수수색한 얘기도 있고 참고인들도 아마 뭐 소환하거나 재소환해서 부른다 그러면 마지막 뭐 피고라인 조사를 하면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아마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런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술이 있고
그거 결과를 보면 저는 아마 법적인 논란 종결될 것 같고 말씀드린 예.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는 저는 뭐 좀 남겠지만 어쨌든 법적인 논란이 종결되면 서서히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예. 하나만 특임 검사 안 된다 그러시는데 뭐 규정 많이 바꾸잖아. 이 규정이 대통령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 행정 규칙이거든요. 이거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규정상 안 된다라고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예. 처음에요. 이 특임 검사 나온 게 검사들 비리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에 뭐 벤치를 받았느니 뭐 그런 죄를 받았니 이러면서 어찌 보면 이 검사의 문제를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나온 거라며 예. 그 제도 자체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바꾼, 같습니다. 네. 네.